화폐전쟁 2권. 1권에 이어 세계적인 사건의 배후는 금융 권력들이라는 주장을 유럽과 미국에서의 금융 세력과 그들의 정치적 사건들을 살펴보며 분석한 책이다. 19세기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을 대표로 하는 17개 주요 국제은행 가문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잇따라 탄생했다. 이들 가문은 막강한 역량으로 인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0여 년 동안 이들 가문을 핵심으로 형성된 서방 사회의 방대하고 복잡한 인맥 네트워크가 현 지구촌 구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종교 세력과 봉건 왕권은 프랑스 부르주아 대혁명의 파도가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점점 쇠락해갔다. 이때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빠른 속도로 사회 권력의 공백을 메워갔다. 이 시기에 국제은행가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기회를 잡아 금융시장을 통해 산업성장과 각국 간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모집하며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국제은행 가문들은 누구인가? 독일의 오펜하임가, 독일의 바르부르크가, 독일의 셀리그먼가, 독일의 시프가, 독일의 슈레더가, 독일의 슈파이어가, 독일의 멘델스존가, 영국의 베어링가, 네덜란드의 호프가, 프랑스의 풀드가, 프랑스의 말레가, 프랑스의 모빌리에가, 스위스의 미라보가, 미국의 록펠러가, 미국의 모건가 등이 그들이다. 1장 독일 국제은행 가문들의 발원지에서는 위에 언급한 독일의 은행 가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장에서는 영국의 금융 가문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로스차일드가와 베어링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프랑스의 금융가를 다루고 있다. 풀드가와 페레르가의 연합으로 크레디 모빌리에를 설립하고 로스차일드 가문과 경쟁한다. 4장에서는 미국의 금권 커넥션을 다룬다. 19세기 내내 미국에는 국제은행 가문들이 대거 속출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은 유대계 가문이었다. 대표적인 유대계 은행 가문으로는 셀리그먼, 벨몬트, 시프, 쿤, 랩, 바르부르크, 슈파이어, 리먼, 리드먼, 삭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독일에서 건너왔다는 점이다. 2장에서는 각 가문들의 미국 내에서 어떻게 막강한 재력을 얻게 되는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5장은 혼돈의 유럽과 이스라엘 건국의 시오니즘을 다루고 있다. 세계의 금융 채널을 장악한 유대계 금융 가문들은 독일을 발상지로 삼아 지속적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여 점차 이스라엘 건국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191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 건국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한다. 그 직후 월터 로스차일드를 필두로 한 시온주의자들은 연합군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여 유대 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랬으나 현실은 그리 되지 않는다.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태도를 바꿔 팔레스타인을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시온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독일 제국을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강력한 독일을 만들면 영국은 그들의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금융그룹과 손을 잡기로 하는데 바로 록펠러가와 모건가였다. 전후 독일의 배상에 대한 조약을 위한 협상 대표들의 고문들은 각국의 은행 가문들이었고 그들이 계획한 조약은 불공정한 베르사유 조약이었다. 6장에서는 히틀러와 히틀러의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국제금융 가문의 주도에 의해 독일의 경제와 금융은 무너지고 국제은행 가문들이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해 독일이 그동안 모은 부를 싹쓸이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강한 독일을 위해 독일 부흥을 위한 도스안을 내놓고 강한 독일을 만들 만한 인물을 물색한다. 그리고 나치당으로 두각을 나타내던 히틀러에게 과감하게 베팅하기로 결정한다. 록펠러, 헨리 포드 등 미국의 최정상 기업가와 금융가들이 JP 모건과 체이스 맨해튼 은행을 통해 나치 정권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쿠르트 폰 슈레더 가문과 막스 바르부르크도 나치당에 자금을 지원한다. 7장은 은행가와 정보 네트워크를 다루는데 사실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금융 가문들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밝힌다. 로스차일드가의 빅터 로스차일드 외 4명의 스파이가 미국과 영국의 정보국에서 정보를 소련에 넘기며 소련을 위해 일한다. 그들은 KGB의 5스파이로 그들 중 가장 핵심 인물 빅터 로스차일드가 소련을 위해 스파이로 일한 이유는 바로 소련을 이스라엘 건국에 동조시키기 위해서이다. 세실 로즈는 로스차일드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세계 다이아몬드를 장악한 드비어스 그룹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전세계 영국 식민지화를 위해 조직을 만든다. 이른바 로즈 소사이어티이다. 1891년에 결성된 로즈 소사이어티는 여론 선전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고 조지타운 대학의 캐럴 퀴글리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밝혔을 정도다. 로즈 소사이어티 세실 블록, 토인비 그룹의 3개의 조직으로 로즈 소사이어티는 구성된다.
로즈 소사이어티는 막강한 경제력을 담당하고 세실 블록은 쟁쟁한 정치력과 언론을 담당하며 토인비 그룹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사회각층에 그들의 사상을 퍼뜨려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다. 세실 블록은 영국의 권위지 더 타임즈지를 장악하고 장악 제도를 통해 교육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로즈 소사이어티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의 과거 영국의 식민지와 자치령에 지부를 두었는데 미국 외교협회도 이 지부 중의 하나이다. 이들의 목표는 세계라는 이름이 붙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세계정부, 세계화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앵글로 아메리카의 제국을 목표로 활동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앵글로 아메리카 파워그룹은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를 장악했고 여전히 그들의 목표를 위해 정치력과 언론을 이용한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언급했지만 이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다. 음모론이라며 무시할 수 있지만 세상이 정말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돌아간다는 점은 이해하고 관심있게 읽어볼 만한 책으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